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오늘 하루죠. 자, 오늘 월요일에서는요, 우리 홍 전 대표님과 함께하는 술주생,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로 시작합니다. 현재 시장에 가장 알맞는 이 키워드 4가지로 이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략 세워드리고요. 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홍 전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토겐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무료 공략주, 무료 대박주, 그리고 이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하기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으로 방향성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 이겨낼 수 있게 홍지연 대표님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소 온도차가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권에 내내 좀 묶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방향성이 특별하게 없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좌를 탄탄할 수 있게 홍 전 대표님이 또 오늘 어떠한 해답을 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냈습니다. 휴가 안 가시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니 네. 휴가 가시나요? 네, 저도 뭐 계획 중이긴 한데 사실 뭐 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평일 중에는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휴가를 할 건 없고 주말 겸사겸사 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한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가는 게 다인데 그마저도 사실 지금 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책임감 있이 늘 저희의 계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키워드 4가지 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오늘 시장 되게 뭐 좀 순조롭게 출발은 했는데 좀 코스피가 사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은 못 해주고 차익 실현 매물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폭을 계속 줄여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제 중소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중소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또 중소형주의 날이었어요. 뭐 중소형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뭐 그 코로나 섹터의 날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섹터에 관련돼 있는 이제 뭐 이 중소형 백신주라든가 뭐 알코올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좀 시장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주들 역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번 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어요. 저번 주.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가벼워지잖아요.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가벼워지는데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를 떠올려 보면 이제 100만 원, 막 180만 원 막 이럴 때 보면은 한 주 사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요. 네. 한 주 사는 것도. 한 주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막상 막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한 주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그런 큰 종목을 딱 쉽사리 매수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너무 주가가 무거워. 덩치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사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 또 이렇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좀 심리적 작용이 이어지면서 애플을 필두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좀 강세로 올라왔고 그 영향이 좀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네. 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전기차라든가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조금씩 움직여줬는데 그래도 뭐 만족스러울 만한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꾸준하게 뭐 저번 달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그냥 그 계속 위에 다중 매물대에 부딪히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윗꼬리는 우리가 그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만큼 이 얘기를 다시 풀이하자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은 개인 투자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이익 구간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좀 이렇게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좀 가면은 좀 더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장기 포지션을 조금 이제 지양하시고 네네. 단기 포지션으로 조금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술주생의 홍주원 대표님께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정보만을 고르고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홀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홍주원이 떴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세요. 이 다양한 투자 정보 전략 그리고 시황까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2차 전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주인공이 LG화학이었죠. 이 11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이 1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실적 서프라이즈 호재로 인해서 계속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이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엔 삼성전자를 이제 기점으로 이 IT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오늘은 LG화학의 밴더 안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쪽의 힘에 관련해서는 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다면 어떠한 해답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 네. 앵커님이 이제 다음 주 일정 중에 뭐가 가장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정 중에 뭐가 가장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냐고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네. 제가 거기서 이제 LG 화학을 콕 집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네.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LG 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라고 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배터리 시장 자체가 좀 LG 화학이 항상 이 선두 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아마 LG화학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소비 판매량이 1위일 거예요. 아마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네네. 점유율이 거의 1위일 겁니다. 점유율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지금 이런 전기차 시대라든가 이런 좀 2차 전지의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LG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쩔 수 없이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LG화학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네네. 이 실적 발표가 아마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LG 그룹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LG 그룹이 조금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휴대폰 시장에서도 이제 대패를 했고 큰 실패를 1등을 맛봤고 못해요. 네, 항상 뭐만 하려 그러면은 네네.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또 마케팅적으로 LG가 좀 약하거든요. 네. 삼성에 비해서 광고도 조금 좀 약하기도 그렇고, 하고 사실 이제 아직까지 LG의 가전 기술은 되게 뛰어나지만 휴대폰 기술이 살짝 미흡한 상황에서 그냥 시장에 바로 뛰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경쟁 모델에 우리 이제 갤럭시죠. 경쟁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었고 또 이런 점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 쪽으로 되게 기술이 좋아요. 네네.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왜 아. LG전자는 이렇게 잘 못 갈까요? LG전자가 정말 좀 마케팅력이 약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그래서 참 이제 예쁘고. LG전자 같은 네. 경우는 기술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나요. 사실 뭐 삼성도 좋고 다 좋은데 네. LG가 되게 견고하고 되게 오래 쓰도록 만드는 그런 뭐 제가 LG를 뭐 이렇게 편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이런 소재까지 제가 다 이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보다 보면은 구동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삼성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구동 방식 면에서 LG가 전자제품 쪽으로는 상당히 우위에 선점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그게 뭐 구동의 차이지 소재의 차이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소재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지만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예,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예를 들어 세탁기 같은 경우도 L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이랑 완전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 그 삼성은 이제 그 식스 모션이라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쓰고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면은 되게 그런데 제가 무슨 LG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 LG 모터까지 지금 얘기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특화돼 있는 그 구동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점에서 항상 보면은 좋은데 항상 뭐 글로벌적이나 국내 시장적에서 적인 부분에서 좀 밀리잖아요. 좀 그렇죠. 마케팅력이 못 좀 미친다고 볼 수가 약해져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웃기게도 보면은 패널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또 저기 뭐야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IPS 패널 하면 LG 하면 IPS 패널이잖아요. 근데 IPS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지 한창 됐는데도 물론 업그레이드가 계속 꾸준하게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패널입니다. 그런 만큼 그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금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요즘 뭐 TV라든가 모니터도 예전에는 삼성, LG만 샀지만 지금 중소기업 제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동일한 인치에 동일한 그 화소수를 갖고 있더라도 이제 삼성 패널을 올레드 패널을 쓰느냐 IPS 패널을 쓰느냐에 따라 가격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예, 가격이 달라요.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글쎄요. LG가 더 비쌀까요? 맞습니다. 네. IPS 패널을 쓰는 모델이 월등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월등히 더 비싸요. 그런 이유는 IPS 패널이 그만큼 비싸고 좋은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술력을 봤을 때는 정말 그 좀 안타깝죠. 네네. 예.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항상 이 가전 쪽으로든가 이런 쪽으로 쭉 갈 수 있는데 좀 이런 점이 안타까웠다. 그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LG 자체로도 이런 걸 모를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LG가 이를 갈고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게 바로 뭘까요? LG 화학 쪽에 맞습니다. 이쪽이겠죠. 바로 지금 이제 나오고 네네. 있는 신소재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온 기술력을 집중해서 거기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차 전지 또한 지금 이 LG 화학이 가지고 가야 될 모멘텀 그러니까 정말 독보적인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LG의 내면적인 어떠한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글로벌 점유율 1위라는 거를 쉽게 내주진 못할 거예요. LG가 꾸준히 끌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물론 이제 삼성도 따라오겠지만, 근데 삼성은 이제 LG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잖아요. 또 삼성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네. 있고요. EUV.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쪽으로는 아마 LG가 지속적으로 좀 욕심을 내면서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LG 화학에 관련된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글로벌 배터리 기업 또 두 가지가 있죠. 테슬라가 조금 부진해도 이쪽에 전반적인 이 3대 기업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우선은 테슬라라는 이 기업이 너무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조정이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말은 즉슨 결국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지 이게 지속적인 하락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항공 기술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론 전기차로 이제 미래 자동차를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거지만 그 테슬라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우주항공이거든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우주 항공을 목표로 가는 기업인 만큼 기술력 또한 거기 받쳐줘야 되고 그런 기술력이 결국은 이런 미래 자동차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또한 기술적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명쾌하고 시원한 이런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보고 계시는 분들이요. 홍주원이 떴다라고 오픈 채팅만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세요. 이 다소 짧은 50분이랑 시간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홍 전 대표님께서 중요하고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언택트입니다. 네이버와 이 카카오가 다시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기술적인 대형주들의 성장주의 랠리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만 봐도 네이버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카카오도 어느덧 36만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워낙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상당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확실히 이쪽이 좀 이 주도력적으로도 봤을 때도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건 알겠는데 이 선뜻 너무 올라서 손이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이러한 분석도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좀 어떠한 해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언택트라 그래서 언택트의 모든 관련된 관련주들이 동반적으로 상승해 주지 않으니까요. 뭐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올라가다 조정이 나온 종목이 있고 아직까지 순환이 돌지 않아서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뭐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은 이런 고민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언택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지만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택트를 키운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이제 언택트라는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언택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꾸준하게 뭐 2018년, 2019년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다. 네,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일본이 겪었던 수순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예전에 사실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가서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조금 민망했었어요. 맞아요. 좀 어색했죠. 어색하고. 네네. 그런데 지금은 혼자 가서 밥 먹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 갈비집도 나오고 1인 고깃집도 나오고 정말 1인 시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라는 수식어가 붙기 전부터 이 개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사람을 만나고 외롭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무엇이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산업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택트의 중요성을 좀 더 상기시키면서 좀 이렇게 이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래 산업에는 언택트 위주로 갈 수밖에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미래 산업에는 언택트 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라는 이게 이 질병 악재가 터지면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리고 관점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의 전쟁은 아마 화기 전쟁, 그러니까 이제 폭격 전쟁이 아니라 진짜 화학 전쟁일 거예요. 질병과의 전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이라든가 사고방식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이런 생활 방식까지도 네. 아마 많은 게 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택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 미래성을 두고 봤을 때 꾸준하게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삶의 패러다임이 좀 변하는 것을 좀 무시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 홍 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